오늘 2018년도 7월 24일. 오늘 바깥 온도가 40도를 넘었습니다. 서울에. 서울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연합회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부산에서 차 사진 찍어서 보내서 그 자동차에 보면 외부 온도 찍어서 주잖아요. 제가 서울이 40도가 넘었다고 얘기했더니 오늘 부산은 41도가 넘었대요. 오늘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더웠어요. 오늘 아침에는 인덕대에 갔다가 상담 하나 하고, 점심때는 종로에 갔다가 또 상담 하나 하고, 오후에는 안양 가서 상담 하나 하고, 좀 전에 가산에서 상담 하나 하고, 오늘은 협회 근처에 상담하다 보니 오늘은 협회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무지무지하게 더웠는데요. 맞아, 일찍 나왔는데 온도가 42도였죠. 그죠? 예, 엄청 요즘 바빠요. 되게 요즘 문의 되게 많이 오고요. 내일도 아침 일찍부터 협회 상담이 이어집니다. 내일도 계속 하루 종일 상담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낮에 상담하고 밤에는 일하고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 HB 가이 07님 누구세요? 네. 협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전문의 연봉 같은데요. 누군지 모르겠다. 아, 예, 오늘 준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더웠지만, 삼시세기 강의원님. 삼시세기 강의원님 누구? 강의원님. 각 잡혀 있는 강의원님. 네. 강의원님 계시죠? 네. 오늘 준비하는 첫 코너는 뭐냐면요. 지난주 제가 북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는 북한을 지나서 갈 수 있는 바로 중국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의 인터넷 트렌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눈에 살펴보는 중국 인터넷 트렌드를 오늘 특집 코너로 갖고 왔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영어로 써놨잖아요. 그죠? 영어로 네 가지 써놨는데, 영어로 써서 잘 모르실까봐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BAT의 큰 영향력. 중국 하면 중국의 인터넷 하면 BAT가 생각이 납니다. BAT가 뭐의 약자일까요? 중국의 3대 공룡기업이죠. 바이두와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이 세 개를 연결해서 BAT라고 합니다. BAT. 예. 중국의 인터넷은 중국 인터넷 거인들은 모든 걸 다 합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바이두는 중국의 네이버 같은, 중국의 구글 같은 사이트죠. 그죠?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 그리고 쇼핑 사이트는 알리바바, 그리고 게임 포탈인 텐센트가 위챗, 카카오 같은 거죠. 그죠? 영어 참 쉽죠. 그죠? 맞아. 쉬워요. 예, 맞아요. 이 세 개 회사가 중국의 모든 인터넷 분야 거의 모든 산업과 투자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업은 커머스와 O2O, 콘텐츠, 소셜 커머스, 소셜, 공유 경제, 인공지능, 스마트 디바이스, 블록체인에 이르는 전방위한 분야의 모든 사업을 각각의 사업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 투자한 기업의 수를 합치면 총 400개 기업이 넘는다고 해요. 중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이 세 개 중에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중국의 인터넷 산업은 BAT가 만든 생태계와 함께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중국 인터넷 특징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중국의 두 번째 거는 인터넷 특징은 농촌 인터넷 인구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 젊은 층들, 약간 돈이 있는 분들이 주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은 이제 모바일이 확장이 되면서 인터넷의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방과 농촌 지역으로 인터넷 인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중국의 인터넷 특징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7년에 209만 명에 도달했는데요. 보급률로 따지면 전체의 35% 수준입니다. 대다수의 유행은 1선과 2선, 그러니까 대도시와 2선 도시에서 시작하지만, 이번 건 좀 힘드네, 그죠? 영어가, 그죠? 안 쓰는 단어가 좀 있죠, 그죠? 해석해주잖아, 해석.
중국은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방 학생들의 수가 5,500만 명입니다. 그렇죠? 5,500만 명. 우리나라 인터넷 인구가 몇 명이죠? 동영상 앱을 사용하는 지방 사람들 수가 1억 7천만 명. 네. 대단합니다. 중국은 정말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죠. 실제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죠. 콰이라는 어플 있죠. 콰이. 영상 어플. 예. 콰이라는 어플은 중국 1, 2선 도시 바깥 주민들의 사이에서 전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영상 어플이죠. 그래서 중국 인터넷 두 번째 특징은 농촌 인구의 농촌에서 인터넷 쓰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소셜 플러스 물결이 대단입니다. 소셜 플러스가 무엇일까요? 소셜 플러스. 소셜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중국 기업의 시장 정착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서 충성 고객층을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모으고 돈을 버는 그런 전략이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어플들을 소셜 플러스 어플이라고, 소셜 플러스 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소셜 플러스 어플이 뭐냐면 소셜 커머스 어플인 판더더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판더더는 3년간 SNS 마케팅과 입소문을 통해서 3년 만에 3억 명의 인구를 예, 준비하신 게 남다릅니까? 감사합니다. 네. 3억 명의 사용자 확보하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이제 기업 공개 IPO를 앞두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판더더라고 하는 소셜 커머스입니다. 소셜 커머스가 뭐죠? 우리나라에는 쿠팡, 유메프, 티몬 이런 것이 소셜 커머스죠.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커머스가 판더더인데 핀더더죠. 핀더더는 3년 만에 인구 사용자가 3억 명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워낙 많다 보니 3년 만에 3억 명을 모으네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다 해도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죠? 중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는 국내 공동구매와 같이 가족과 친구들과 거래를 공유하고 단체 구매를 하면, 공동구매를 하면 할인가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아예 SNS 기능을 쇼핑과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합친 그런 어플들을 소셜 플러스 어플이라고, 소셜 플러스 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대부분의 인터넷 프로그램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셜 플러스 형태로 많은 시장을 정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인터넷의 특징 네 번째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중국의 인터넷 특징 네 번째. 맞으면 무엇일까요? 중국 하면 무슨 나라입니까? 중국은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는 정부가 통제를 하죠. 왜 몰라?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다 알지.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요, 보이는 손으로서의 정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정부라고 해서 정부가 이렇게 드러내서 뭔가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많이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답게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인터넷 기업들이 존망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가상화폐죠. 2017년 9월에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다시 중국의 중앙은행 및 규제위원회가 P2P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죠. 규제를 강화하면 그 기업이 6,000개에서 2,000개 줄기도 하고요. 거래를 금지하면 아예 회사가 망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고요. 중국의 인터넷을 네 가지로 알아봤어요. 네 가지 뭐죠? BAT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들 세 군데가 중국의 인터넷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다 좌지우지하고 있죠. 그죠? 두 번째는 농촌 인터넷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셜 플러스 어플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의 진입이 강화되고 있다. 요 네 가지가 중국 인터넷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잘 이해하시면 중국으로 진출해서 사업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비트맨이 중국에 있죠. 그래서 비트맨이 지금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죠. 그죠? 중국에서 많이 제재를 하니까 딴 데로 가려고 하고 있죠. 자, 오늘 특집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한 주간의 뉴스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한번 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창업기획자 엑셀레이터가 100개가 넘었답니다.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창업기업들을 성장하는 걸 도와주고 보육해주는 그런 곳인데 투자도 해주고 엔젤 투자도 받아주고 사업 공간도 제공하고 멘토링도 해주는 그런 건데 사실 제가 초기에 기업 안에 지도사를 하려고 했을 때 저를 같이 엑셀러레이터에 넣자고 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자기네가 창업하는 그 창업 보육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서 정부 자금 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지금 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정부에서 공인해준 엑셀러레이터가 100개가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창업기업들한테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라고 해서 중국이 아니고요. 엑셀러레이터는 한국이라고 한국. 제가 중국에 진출하는 건 다른 걸로 진출할 거예요. 중국에 진출은 당연히 해야죠. 우리나라가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잘 먹고 살려면요. 어떻게든 중국하고 연결해야 해요. 조수 떡볶이를 갖고 중국에 가든가 중국의 다단계 파트너를 가져가든가 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늘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도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도 하고 있죠. 예. 다음 소식은요. 판교예요. 판교에 그 공유 오피스 워크앤홀이라는 게 런칭했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 다 중간에 하나씩 다 나가 있죠. 그죠? 조수석부도 당연히 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판교에 기업을 지원해주는 공유 오피스 워크앤홀이라고 하는 게 생겼습니다. 이 워크앤홀을 누가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관심이 가서 소개해 보는 건데요. 워크앤홀을 개소한 아라 워크앤홀이라는 회사는요. 카카오의 626억 원의 매각한 로겐롤이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 3인방과 아라테크놀로지 대표인 김상혁 대표님이 4명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겁니다. 판교에다가. 두 개 층에 약 800평 규모의 사무 공간과 500평이 넘는 외부 테라스 공간을 갖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조만간 이쪽으로 가서 업체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뉴스는요. 카카오 프렌즈 아시죠? 카카오 프렌즈가 회사 이름을 카카오 IX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7월 2일이고요. 지난 7월 2일날 그 흡수합병했죠. 카카오 자회사인 JOH라는 회사를 카카오 프렌즈가 통합 인수한 다음에 그리고 회사 이름을 카카오 프렌즈에서 카카오 IX로 바꿨습니다. 카카오 IX는 전 국민의 로마 숫자로 하면 4라고도 읽을 수 있겠지만 IX라고 읽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를 포함해서 브랜드 다큐멘터리 매거진인 매거진 B, 푸드앤 그 음식 브랜드 1호식, 세컨드 키친, 콰르텟, 공간 플랫폼인 사운드 같은 다양한 스타일 브랜드를 전개합니다. 카카오 프렌즈에서는요, 카카오 IX에서는요. 네, 그렇군요. 다음 뉴스는요, 숙소 가격 비교 서비스인 올스테이라는 회사가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숙소 가격 비교 서비스인 올스테이가. 숙소 가격을 비교해주는 서비스 굉장히 많죠?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야놀자 그리고 데일리 호텔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올스테이도 15억 원 투자 유치했습니다. 올스테이는 뭘로 어떤 기술 갖고 있길래 투자를 유치했을까요? 올스테이는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숙소 메타 서치 엔진을 갖고 있답니다. 숙소 메타 서치 엔진이 있어서 자체로 그 DB에 입력하는 걸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런칭한 지 3년 됐는데 2018년에 30억 원의 거래를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소를 갖다 검색해서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검색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이 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청년 기업의 성과를 뺏기지 않도록 제도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19일 날 성남 판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 콘텐츠 랩 코리아 랩이라는 곳에서 청년 콘텐츠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기업인들이 모두 다 성공해서 다음 세대에는 이런 고통을 주지 말자. 청년 기업이 성과를 낸 거를 뺏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제 그 여기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조수떡볶이가 장사가 잘 되면 대기업이 들어서 그 건물을 사버린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하떡볶이를 만드는 거지. 그게 대기업의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중소기업들, 상업기업들이 좋은 기술과 컨텐츠를 그동안 대기업들이 많이 뺏어갔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뺏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내세우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음 소식은요. 하나생명에서 핀테크 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시 엑셀러레이트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어떤 기업을 키우고 있는지 보려고 봤더니, 지난 19일 날 하나생명 주최로 드림플러스 63 핀테크 센터에서 드림플러스 3기 졸업식 데모데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생명에서 키운 7개 회사가 자기네 사업 설명을 한 거죠. 1월달에 입주한 7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6개월 동안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금융의 계열사와 사업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TND에는 제가 아는 회사죠. 사업 파트너십을 재결하기도 하고 투자를 유치하기도 하고요. 네. 해외 진출 가능성, 타진환 등 다양한 성공을 위한 성장을 위한 성과가 있었네요. 하나생명에서 역시 대기업이 도와주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7개 회사 모두 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유니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니오. 콘텐츠 보상 플랫폼인데요. 이 유니오가 첫 번째 서비스인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인 클렛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20일 날. 클렛의 가상화폐 지갑이죠. 그죠? 가상화폐 지갑에서 클렛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원터치 에어 드랍 기능입니다. ICO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거래소에 상징적인 수많은 코인들은 에어드랍이 복잡한 요구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갖다 한순간에 원터치로 달성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갑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에어드랍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속됩니다. 아직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인 클렛입니다. 클렛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 다음은요, 이제 해외 신제품 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롤스로이스라는 자동차 회사가요, 곤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곤충 로봇. 되게 조그맣죠. 예. 우리 연합회님 말씀하세요. 저런 로봇을 왜 만들어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냐면요,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참고로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만들지 않고요. 항공기도 만드는데요. 항공기의 다양한 부품들을 사람이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봇이 항공기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엔진을 분해하지 않아도 고장 부위 찾아낼 수 있고, 이 로봇은요 수암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하나가 한 종류가 아니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서 문제를 찾는 로봇이 있고요, 문제를 고치는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은, 제가 오늘 소개한 로봇은 문제를 찾아가는 로봇이죠. 항공기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찾아내는 로봇을 만든 게 바로 롤스로이스입니다. 되게 재미나죠. 이제 앞으로는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물건을 고치지 않아도 다 로봇이 찾아갈 거예요. 사람들이 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다음은요, 난민. 요즘 제주도 난민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죠? 난민들의 문제는요, 난민들하고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난민들을 위한 실시간 통번역 앱인 타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이제 나라를 남았는데, 이제 남의 나라에 왔더니 말이 안 통해요. 문제 심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그 이제 언어를 매칭해, 통번역을 매칭해주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타짐리는요 자체적으로 통번역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번역을 해주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겁니다. 매칭. 전 세계에 있는 통번역가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우버처럼 먼저. 우버처럼. 현재 3,500명 정도 되는 통번역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인력풀이 많죠. 그래서 이 안에 몇 분 만에 영어와 아랍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소말리어 등 총 8개 언어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통번역을. 통번역가 전문가를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예, 이런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배고프다. 오늘 전 저녁 안 먹네. 다음 소식은요, 낮잠 카페가 있습니다. 낮잠 카페, 낮잠을 자는 카페. 시에스타를 잘 수 있는 낮잠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이 카페를 누가 오픈했냐면요, 매트리스 스타트업 캐스퍼라는 회사입니다. 캐스퍼라는 회사가 있죠. 캐스퍼. 매트리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매트리스 스타트업인 캐스퍼가 뉴욕 중심가에다가 낮잠 카페를 오픈했어요. 왜 오픈했을까요? 당연히 자기네가 만든 매트리스가 좋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용으로 만든 거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매트리스가 좋다는 걸 알려준 것 외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잔다고 합니다. 45분 자는데 25달러, 약 3만원 돈이 내는 거예요. 약 3만원을 커플용이요? 커플용은 낮잠을 자면서 뭐 할까요? 그럼 모텔 가라고, 모텔. 일명 낮잠 카페 드리머라는 겁니다. 드리머. 45분 자는데 낮잠 25달러. 단지 쇼룸은 아니고 그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어서 실제로 여기서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진을 잠깐 보지만 시설 되게 멋있죠. 그죠? 잘 자고 파우더룸도 있고 잠을 푹 자고 화장도 고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제 여름에 휴가 많이 가시죠? 해외여행 많이 가실 건데 캐리어에다가 스몰 태그를 붙이잖아요. 그죠? 공항에 가면 이렇게 스티커를 찍찍이 해서 종이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면 스몰 태그가 많이 붙어 있어서 그 자체가 일종의 훈장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요.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수화물 태그를 갖다가 전자로 바꾼 업체가 있습니다. 전자로 바꾼 업체가 바로 백태그입니다. 백태그. 전자잉크를 디스플레이하는 수화물 태그입니다. 이 태그는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서요, 공항뿐 아니라 집과 호텔 같은 데서도 전용 앱을 쓰면
백태그의 정보를 좀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뜯어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이용해서 정보를 바꾸는 거죠. 어디로 보낼 것 이런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공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리 체크인해놓고 수화물을 곧바로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백태그가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와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항공사와 제휴해서 캐리어의 체크인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 편리한 제품 같아요. 수화물을 캐리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전자 수화물 태그 백태그입니다. 이제 협회 소식을 전해볼게요. 예. 출연 특허 무상이자 맞춤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진우님 감사합니다. 기술 사업화를 하려면 특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꼭 등록된 특허 아니어도 출연 특허도 많은데 활용이 돼요. 그래서 출연 특허를 저희가 출연해서 이전해 드리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벤처를 받거나 융자를 하고 싶거나 R&D 하고 싶을 때 출연 특허 필요하시면 저희 협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협회는 많은 특허가 출연되어 있습니다. 출연 특허 DB에서 거의 모든 업종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2018년 성공보장형 무상한 정책은 2달 맞춤 컨설팅. 성공보장형이란 뭐냐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해주는 거고요. 성공을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서 처음 R&D를 해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도전하고자 하는 방식이고요. 저희 협회 경기 동남부 지부장님께서는 성공보장형으로 많이 협약하시고 성공을 많이 해서 성공 하나 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아주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공 보장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성공 보장형도 한번 찾아가겠어요. 여기까지 소식이고요. 오늘의 눈에 띄는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소개할 업체는 처음 소개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업체인데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 하는 업체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동영상 배틀앱인 어메이저입니다. 이 대표님 사진 기억나시죠? 이종, 예. 밴드를 10년간 하셨던 분이래요. 밴드를 10년간 하시면서 회사를 다니던 분이 이제 K-팝 관련된 어플, 이제 동영상 배틀할 수 있는 어플 어메이저를 만들어서 요즘 대박이 났습니다. 이 어메이저라는 어플은 뭐 하는 거냐면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보시면은 이 사진은 캡처인데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영상과 영상이 배틀을 하는 거예요. 배틀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고 이 영상 중 하나를 이긴 걸로 추천하면 그것한테 어메이저 코인이라는 게 지불이 돼서 별풍선 같은 어메이저 코인이 생겨서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너도 나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너도 찍어 올리면 그래가지고 춤을 잘 추는 사람한테 어메이저 코인이 쌓이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만든 어플이긴 한데요. 이용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이에요. 93%가 외국인입니다. 주로 유럽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한국 앱인데 이용자는 외국인이 많아요. 그래서 영상들이 대부분 영어로 많이 올라와 있고 우리가 못 알아보는 언어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영상 찍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외국인들이죠. 다. 그죠? K-팝 동영상 배틀앱입니다. 그러니까 K-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죠. 영상을. 그걸 올리는 건데 93%의 이용자가 외국인인 진정한 글로벌 어플입니다. 네이버와 썬데이 토즈 같은 썬데이 토즈 아시죠? 썬데이 토즈가 뭐죠? 카카오톡에서 있는 게임 있잖아요. 보석 맞추는 게임 퍼즐앱. 그걸 만든 데가 썬데이 토즈잖아요. 그죠? 네이버 썬데이 토즈에서 영상 콘텐츠를 만들던 전문가들이 만든 어메이저라는 어플입니다. 사용자들의 동영상을 통해서 자신 재능을 뽐내고 그 안에서 팬까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어메이징 코인을 얻으면 사용자 본인의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어메이징 코인이 바로 제가 방송하면서 받는 별풍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춤을 잘 추는 분들은 이 어메이징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두 개의 영상을 보고 그 마음에 드는 쪽을 밀어주면 그쪽에 코인이 쌓이는 거예요. 미션은 셀카를 찍는 셀피, 셀프 영상 찍는 셀피, 음악에 맞춰 립싱크하는 립싱크 영상, K-pop 댄스 같은 미션 요소가 있어서 다양하게 올리는데 하루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온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보기만 해도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 분석해가지고 제 취향에 맞는 영상을 계속 추천해줘요. 저는 계속 섹시한 여자분들 영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취향이 그런가 봐요. 현재 어메이즈 수익 모델은 어메이즈 코인이지만 앞으로는 광고도 많이 해서 광고 수익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어메이즈 사용자층은 주로 셀피를 올리는 사람들, 영상을 올리는 사용자, 그리고 K-팝을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 한류 팬이 가장 많고요. 아이돌의 신곡이 나오면 그 팬들의 춤과 립싱크 영상이 제일 먼저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어메이저도 올해 올 2월에 아이돌 그룹 걸그룹 있잖아요. 모모랜드의 노래인 뿜뿜의 약간 바이럴 요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뿜뿜을 가지고 만든 모모랜드 챌린지 영상 이벤트 진행해서 이벤트에 총 93개국의 5,000명이 7,000개 정도의 커버 댄스 영상 올리는 등 반응이 되게 뛰어났고요. 최근에 또 몬스터 엑소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모랜드하고도 같이 최근에 모모랜드가 컴백을 해가지고 다시 이벤트 준비하고 있대요. 모모랜드는 여자분들이 많이 따라했을까요? 남자가 많이 따라했을까요? 걸그룹이니까 남자들이 많이 좋아했을 것 같고, 5월에 했던 몬스터 엑스에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미난 어플입니다. 어메이저. 되게 관심 가는 회사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글로벌 어플이고, 네, 엄청나게 성공할 업체 같습니다. 2018년도 가장 눈에 띄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해외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좀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비가 좀 오면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같은 비가 오면 습해질려나?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뭐냐면 한 번만 털면 바로 마르는 우산입니다. 인스턴트 드라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한 번만 딱 털면 우산이 딱 말라버려요. 우산을 쓰면 이제 우산이 젖어가지고 마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빗물 뚝뚝 떨어지는 거 되게 싫은데, 한 번만 한 번만 딱 털면 바로 우산에서 빗물이 다 말라버리는 우산이에요. 어떻게 했길래 다 말라버릴까요? 우리 옷 입는 것 중에 보면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방수가 되는, 그죠? 이 방수 소재로 만든 우산인 거예요. 발수성 섬유를 가지고 만들어서 우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빗물이 거기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로로 비를 맞을 때는 또로로 흘러내려가고, 비가 그치고 나면 한 번만 딱 털어주면 물기가 딱 떨어져 나가서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이 우산을 가지고 이용하면 단순히 우산뿐만 아니라 자외선을 99%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으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3단 접이式설계라서 가방에 손쉽게 휴대할 수 있고요. 손잡이가 납작해서 쥐기 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색깔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고요. 모마스터라는 곳에서 48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한 6만원 정도 사게 되죠. 우산책은 좀 비싸긴 하죠. 그죠? 일단은 젖지 않고 한 번만 털면 바로 마르는 우산입니다. 인스턴트 드라이라는 제품이고요. 다음 순서는요, 오늘의 추천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예전에 사업했다가 망했던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망했던 게 사업 기술 자체가 나빠서 망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망한 분들이 굉장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재창업 기업들한테 사업 전환을 해주기 위해서
주는 제도든 자금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1.5억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제도전 R&D, 사업 전환 R&D가 있습니다. 했던 건 제도전 하는 것도 있고 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사업 전환 R&D 있는데 1억 5천을 지원해 줍니다. 한번 사업하다 실패하셨던 분들도 재도전할 수 있는 좋은 지원 제도입니다. 네, 사업을 대강하다가 망한 사람들 말고 열심히 했는데 망하신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오늘은 시간이란 글을 갖고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간.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시작이 절반입니다. 일단 머리부터 넣고 그 다음에 천천히 몸통을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없는 것은 머리를 들이밀 대상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들이밀 수 있도록 합시다. 들이대야 합니다.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좋습니다. 안하고 후회하면 답이 없어요. 해보고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일단 시작하십시오. 연합회원들 일단 교육을 받으세요. 일단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들이대 정신입니다. 들이대 정신. 일단 교육을 받으셔야 해요. 들이댑니다. 뭐든 들이대면 가능성이 생겨요. 우리 연합회원이 좋아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뭘까요? 신용보증이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설립한 소규모 의류 수입업체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했더니 거절이 났습니다. 법인 등기 부분에 말수상이 이제된 퇴임전 감사 어머님이네요. 감사의 기록을 조회했나 봅니다. 어머니가 개인사업자였는데 몇 년 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받은 게 현재 개인 회생 중입니다. 거주저와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기도 이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다시 시도해 볼 생각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 말수사항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하셨어요. 네, 마이크 소리 죄송합니다. 너무 앞으로 갔죠?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말수상에 있는 감사의 개인 해상 때문에 보증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모친이 실질상 기업의 경영주 내지는 실소유자라고 판단이 돼서 모친의 개인 해상 때문에 보증이 거절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안입니다. 노안. 요즘 좀 노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이 방송하는데 양옆에 그 조명이 너무 강해서요. 눈이 부셔요. 그래서 가까이서 봐요. 이렇게. 어머니가 감사로 인데 어머니의 신용기록 때문에 그 보증이 거절됐다고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심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된지 저희다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죠. 학원 선생님, 학원식 학교 시험 문제의 답을 알죠. 저희 다 알죠, 당연히. 정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요. 광고 하나 하고 가서 광고. 2018년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제2차 창업팀 모집합니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뭘까요? 세대융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세대융합. 청년층과 장년층이 같이 창업하는 걸 말합니다. 청년과 장년이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업하는 것을 세대융합형 창업팀이라고 하죠. 오늘 8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팀빌딩 완료가 되는 3년 이내의 창업자나 예비 창업팀을 할 수 있고요. 중년과 장년은 만 40세가 넘은 78년 7월 3일 이전의 출생자와
경력 10년 이상의 성년자와 엄마랑 딸이 창업해도 될까요? 될 것 같은데요. 만 39세 이하의 창업자가 같이 창업하면 되는 게 바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년 청장 그러니까 중년 장년이 경력 10년 이상의 숙련자여야 한다는 거죠. 나이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청년과 같이 창업을 하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세대융합 창업 캠퍼스입니다. 창업 캠퍼스예요. 초기 창업 전 단계는 집중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정신미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광고가. 방송에서 달걀하려 하지 말고 검색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너무 에어컨만 끌어안고 살지 말고요. 그래서 능박배 걸리고 감기 걸립니다. 네. 이런 거 알아보실 수 있는 제목 보고 검색해 보세요. 저 지금 힘이 없어요. 오늘 되게 많이 바빴거든요. 힘도 없고요. 배도 고파요. 제가 밥도 못 먹었어요. 오늘. 비지즈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 별풍선 10개 환전해가지고 빵 먹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더운데 더위 먹지 말고 조심하세요. 네. 다음 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바이바이. 방송 끝낼게요. 5, 4, 3, 2,